가을바람이 창문을 흔들어대는 저녁이었다. 영숙은 작은 차례상 앞에 단정히 앉아 향을 피우고 있었다. 오늘은 남편 태수의 3주기였다.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태수는 잠깐 바람만 쐬고 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가 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여보, 오늘도 혼자 지내고 있어요. 영숙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태수의 영정사진이 촛불 아래서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웃음이 너무 친숙해서 가슴이 저려왔다. 술잔을 올리고 절을 마친 후 영숙은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강릉 지역 봉사활동 소식입니다. 매주 독거노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에는 마을회관 앞에서 도시락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보였다. 영숙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몸이 굳어졌다. 도시락을 건네주는 남자의 옆모습이 화면에 잡혔는데 그 순간 영숙의 호흡이 멈췄다. 이럴 수가. 화면 속 남자는 태수와 똑같은 얼굴이었다. 같은 키, 같은 체격,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들어 소리를 키웠다. 안녕하세요, 김재만 씨죠? 봉사활동을 시작한 계기가 있나요? 네, 과거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제는 제가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영숙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태수의 목소리였다. 3년간 매일 밤 꿈에서 들었던, 그리워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영숙은 고개를 연신 저었다. 하지만 화면 속 남자가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 손으로 머리를 긁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태수와 일치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다. 김재만 씨는 5년 전부터 이 마을에 정착해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기자의 멘트가 영숙의 귀를 파고들었다. 5년 전? 태수가 죽기 2년 전부터 그곳에 살았다는 뜻인가?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어 동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인터넷으로 방송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해당 뉴스를 찾았다. 화면을 멈춰 스크린샷을 찍고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다. 태수야, 이게 정말 너야? 영숙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영정사진 속 태수와 화면 속 김재만을 번갈아 보며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화면 속 남자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자신이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남자는 태수였다. 새벽 5시, 영숙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인터넷으로 강릉 지역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김재만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지만 특별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뉴스에서 언급된 마을회관의 위치는 파악할 수 있었다. 강릉시 사천면. 영숙은 주소를 메모했다. 그곳은 집에서 차로 3시간 거리였다. 태수가 자주 바다 낚시를 갔던 곳이기도 했다. 아침이 되자 영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3년간 홀로 지내며 깊어진 주름살, 여위어진 볼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정말 가야 할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영숙은 검은 옷차림을 벗고 연한 베이지색 카디건을 꺼내 입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밝은 색 옷을 입는 것이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어 보였다. 태수야, 만약 정말 내가 살아있다면. 영숙은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뭘 위해 3년을 울었던 거지. 그녀는 작은 가방에 휴대폰과 지갑, 그리고 태수와 함께 찍었던 사진 몇 장을 넣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다. 집을 나서면서 영숙은 뒤돌아 차례상을 바라봤다. 촛불은 이미 다 타버리고 연기만 남아있었다. 기다려, 태수야. 내가 가고 있어. 영숙의 목소리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강릉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답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다. 오후 2시, 영숙은 강릉 사천면 마을회관 앞에 서 있었다. 3시간의 운전으로 지친 몸이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또렷해져 있었다. 뉴스에서 본 바로 그 장소였다.
하얀 페인트가 칠해진 낡은 건물, 입구에 걸린 4천면 마을회관 간판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과 일치했다. 여기가 맞아. 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저장해둔 뉴스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화면을 확대하고 또 확대해서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이마에 작은 흉터, 웃을 때 나타나는 눈과 주름, 왼쪽 귀 뒤에 점까지. 모든 것이 태수와 똑같았다. 목소리도 확인해야 해. 영숙은 이어폰을 끼고 인터뷰 부분을 반복해서 들었다. 과거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 억양, 말끝을 흐리는 습관, 심지어 거든요라는 말투까지. 태수가 자주 쓰던 표현이었다. 마을회관 앞에서 어슬렁거리던 영숙에게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아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 김재만이라는 분 아세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재만이? 그럼 알지. 참 착한 사람이야. 매주 여기 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왜 찾아? 아, 그냥 아는 분 같아서요. 어디 사시는지 혹시? 저 앞에 파란 지붕집이야. 아내도 있고 딸도 있어. 행복해 보이더라고.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영숙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아내와 딸이 있다고? 언제부터 여기 사셨어요? 한 5년 됐나? 처음엔 혼자 왔다가 나중에 가족이 왔지. 기억을 잃었다고 하더라고. 바다에서 사고당했다나 뭐라나. 할머니는 수다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기억을 잃었다고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옛날 일을 하나도 기억 못한다더군. 그래도 착하게 잘 살아. 딸아이도 예쁘고. 영숙은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파란 지붕집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100m쯤 떨어진 곳에 파란 지붕의 단층집이 보였다. 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고 아이용 자전거 한 대가 놓여 있었다. 숨어서 지켜보던 영숙은 오후 4시쯤 그 집 대문이 열리는 것을 봤다. 한 남자가 나왔다. 영숙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태수였다. 분명히 태수였다. 같은 키, 같은 걸음걸이, 심지어 머리를 긁는 습관까지. 남자 뒤로 한 여자와 10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따라 나왔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다. 확대해서 보니 더욱 확실해졌다. 그는 분명히 태수였다. 여보, 마트에서 우유 사오는 거 잊지 마.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수진아, 아빠랑 같이 갈래? 남자가 아이에게 말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영숙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며 눈물을 흘렸다. 틀림없었다. 태수의 목소리였다. 싫어, 엄마랑 집에 있을래. 아이가 대답했다. 그래, 그럼 아빠 혼자 다녀올게. 태수. 아니 김재만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혼자 걸어나갔다. 영숙은 그를 따라갔다. 거리를 두고 뒤에서 걸으며 그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다. 왼발을 약간 끄는 걸음걸이, 신호등에서 기다린 때 주머니에 손을 넣는 습관, 건널목을 건널 때 좌우를 2번 확인하는 버릇까지. 모든 것이 태수와 같았다. 마트에서 그는 우유와 함께 딸기잼을 샀다. 태수가 좋아하던 딸기잼이었다. 계산할 때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손짓도, 점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모습도 모두 기억 속 태수와 일치했다. 영숙은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후 마을 카페에 들어가 앉았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커피를 주문하고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다. 확대하고 또 확대해서 그의 얼굴을 살펴봤다. 정말 태수야. 영숙은 중얼거렸다. 그런데 왜 죽은 척하고 여기서 다른 여자와? 카페 사장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서울에서 왔어요. 혹시 김재만 씨 아세요? 아, 재만 씨요? 좋은 분이죠. 가족들도 화목하고. 근데 좀 신기한 게 처음에 기억상실증이었다는데 지금은 다 나았나 봐요. 기억상실증이요? 네, 몇 년 전에 바다에서 사고 났을 때 기억을 다 잃었다고 했는데 요즘은 예전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사장이 무심코 말했다. 영숙의 눈이 커졌다. 기억이 돌아왔다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도 여기서 다른 여자와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인가? 언제쯤 기억이 돌아왔나요? 작년쯤부터 아닌가 싶어요. 갑자기 요리도 잘하게 되고 예전에 살던 곳 얘기도 하고. 사장은 계속 말했다. 영숙은 커피를 다 마시지도 못하고 일어났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태수는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사라진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도 새로운 가족과 살고 있는 것이었다. 태수야, 이제 확실히 알았어. 영숙은 주머니에서 태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봤다.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 그녀를 더욱 아프게 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날 밤 영숙은 마을의 작은 모텔에 머물렀다. 내일 다시 그를 만날 계획을 세우며 3년간의 슬픔이 분노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새벽 6시에 일어나 태수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어제보다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마을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며 그 집을 지켜봤다. 7시 30분 태수가 집에서 나왔다. 회사원처럼 정장을 입고 가방을 든 모습이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그는 마을 입구의 작은 사무소로 들어갔다. 간판을 보니 사천농협이었다. 농협에서 일하는구나. 영숙은 중얼거렸다. 서울에서 살 때 태수는 건설회사 현장관리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태수는 사무소에서 나와 인근 식당으로 갔다. 영숙도 같은 식당에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다. 재만아, 주말에 낚시 갈 건데 같이 갈래? 동료 중 한 명이 물었다. 좋지, 요즘 황금태가 잘 잡힌다며? 태수가 답했다. 영숙은 숨을 멈췄다. 황금태는 태수가 가장 좋아하던 생선이었다. 서울에서도 자주 황금태 낚시를 하러 다녔었다. 기억상실이었다면 그런 취향까지 기억할 리 없었다. 사모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다른 동료가 물었다. 별로, 우리 마누라는 이해심이 많아. 태수가 웃으며 답했다. 영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우리 마누라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움. 그는 이미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해 있었다. 점심을 마친 후 영숙은 태수가 다시 사무소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다. 마을 슈퍼에서 물건을 사면서 사장에게 물어봤다. 김재만 씨 가족 오래 사셨나요? 한 5년 됐지. 처음엔 혼자 왔는데 나중에 아내랑 딸이 왔어. 그런데 신기한 게 처음에는 기억을 못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옛날 일도 얘기하고 그래. 어떤 옛날 일이요? 요리 얘기도 하고 서울 살던 얘기도 하고 심지어 결혼 전 얘기도 하더라고. 슈퍼 사장이 말했다. 영숙의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결혼 전 얘기까지 한다면 완전히 기억이 돌아온 것이었다. 그런데도 여기서 계속 살고 있는 것이었다. 오후 5시 태수가 퇴근하는 것을 본 영숙은 다시 그를 따라갔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따라가면서 그의 행동을 세밀하게 관찰했다.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밝게 인사하는 모습, 아이들이 뛰어가면 피해서 걷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예전 태수의 성격과 똑같았다. 집 앞에 도착하자 딸아이가 뛰어나와 태수를 맞았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 받았어. 정말? 우리 수진이 최고네. 태수가 아이를 안아올리며 웃었다. 그 장면을 보던 영숙은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바랐던 가족의 모습이 있었다. 자신과 살 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수진아, 상 받은 그림 아빠한테 보여줘. 태수의 목소리에는 진짜 기쁨이 담겨 있었다. 여보,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집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마워, 지금 들어갈게. 영숙은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돌아섰다. 모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치킨집에 들러 맥주 한 병을 시켰다. 술을 마시며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다. 첫째, 태수는 분명히 기억을 되찾았다.
둘째, 그는 의도적으로 예전 삶을 버리고 새로운 가족과 살고 있다. 셋째, 그는 현재의 삶에 완전히 만족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였던 거야? 영숙은 혼잣말을 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뭐였던 거야? 휴대폰으로 태수와 함께 찍은 옛날 사진들을 다시 봤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생일 파티 사진들. 그때는 분명히 행복해 보였는데 모든 것이 가짜였던 것일까? 내일은 직접 만나야겠어. 영숙은 결심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는 없어. 그날 밤 영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3년간 흘린 눈물의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내일 태수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왜 죽은 척했어? 라고 물어야 할까? 아니면 나를 왜 버렸어? 라고 해야 할까? 영숙은 가방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다. 태수가 죽은 후에도 계속 끼고 있던 반지였다. 3년간 이 반지를 끼며 그를 그리워했는데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졌다. 태수야, 내일 만나자.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15년의 결혼 생활에 대한 답을 들려줘. 다음 날 오후 영숙은 용기를 내어 태수의 집 대문을 두드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곧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김재만 씨 계신가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문이 열리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다. 단정하고 따뜻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는데. 재만 씨와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요. 잠깐만요. 여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 여보, 손님 왔어요 라고 불렀다. 곧 태수가 나왔다. 영숙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몇 초간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 왜 여기에?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야, 태수야. 영숙이야.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태수의 아내가 이상함을 느끼고 물어봤다. 여보, 아는 분이세요? 아, 그냥.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들어가서 얘기하자. 영숙이 말했다. 오랜만에 할 이야기가 많아. 결국 세 사람은 거실에 앉게 되었다. 태수의 딸 수진이는 친구 집에 놀러가서 다행히 없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나를 찾았지?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TV 뉴스에 나왔더라. 봉사활동하는 모습이. 영숙이 답했다. 김재만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야. 태수의 아내 미영이 끼어들었다. 여보, 이분이 누구예요? 예전에 아는 분인가요? 태수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다. 영숙이 대신 말했다. 저는 태수. 아니 재만 씨의 전 부인이에요. 전 부인?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는 결혼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15년간 결혼했었어요. 3년 전에 바다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영숙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미영이 태수를 쳐다봤다. 여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긴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미영아. 숨겼던 게 있어. 숨겼던 게 뭐예요? 당신 기억상실이었잖아요. 옛날 일을 기억 못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기억을 못했어. 바다에서 떠밀려온 후에 몇 개월간은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 태수가 천천히 말했다. 그럼 언제부터 기억났어요? 영숙이 물었다. 작년쯤부터.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 작년부터? 미영이 소리쳤다. 그럼 1년 넘게 저한테 거짓말한 거네요? 태수는 답하지 못했다. 영숙이 계속 물었다. 기억이 돌아온 후에도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나는 3년간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울었는데. 미안해. 태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영숙의 목소리가 커졌다. 15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거야? 미영이 일어섰다. 잠깐요. 정리를 좀 해주세요. 당신이 정말 이 사람의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법적으론 제 남편이에요.
영숙이 가방에서 결혼증명서를 꺼냈다. 이혼한 적 없거든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저와의 결혼은 뭐예요? 수진이는? 태수가 힘없이 말했다. 미영아, 미안해. 나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설명해요. 당장 설명하라고요. 미영이 소리쳤다. 처음에는 정말 기억이 안 났어. 그때 당신을 만났고 수진이도 생겼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 그런데 기억이 돌아오니까 태수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기억이 돌아오니까 뭐요? 영숙이 다그쳤다. 예전 삶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웠어. 태수가 고백했다. 두려웠다고?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랑 사는 게 그렇게 싫었어?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15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지겨웠어? 내가 그렇게 싫었어?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수진이는 어떡해요? 이 아이한테 아빠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었다고 말해요? 미영아, 잠깐만. 잠깐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결정하세요. 누구를 선택할 건지. 미영이 울면서 말했다. 영숙도 일어섰다. 나도 알고 싶어. 당신이 누구를 선택할 건지. 태수는 두 여자 사이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오랜 침묵 후에 그가 입을 열었다. 영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뭐라고? 영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미영이와 수진이가 내 가족이야. 이들을 버릴 수는 없어. 영숙은 한 대 맞은 것처럼 비틀거렸다. 그럼 나는 뭐야? 15년은 뭐였어? 과거야. 이미 지나간 과거라고. 태수의 말에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영숙은 태수의 말을 들은 후 몇 분간 말을 하지 못했다. 과거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그에게는 단순히 과거였던 것이다. 과거라고?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당신에게는 그냥 지나간 일이었다는 거야? 태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미영은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대답해봐, 태수야. 영숙이 태수에게 다가갔다. 왜 죽은 척했어? 왜 나를 버렸어? 죽은 척한 게 아니야. 정말로 바다에 빠졌었고 구조된 후에 기억을 잃었었어. 그래, 처음에는 그랬을 수도 있지. 하지만 기억이 돌아온 후에는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영수가,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솔직히 말해봐. 당신과의 삶이 숨 막혔어. 태수의 말에 영숙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뭐라고?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대화, 똑같은 갈등들. 나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죽은 척한 거야? 죽은 척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하지만 기억이 돌아왔을 때 새로운 삶이 더 좋았어. 미영이와 수진이와 함께하는 이 삶이 더 행복했어. 미영이 일어서며 소리쳤다. 그만해요. 저 앞에서 다른 여자 얘기하지 마세요. 미영아, 미안해. 하지만 이건 정리해야 할 일이야. 영숙이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럼 묻겠어. 나와 살 때 행복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행복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 당신은 너무 완벽하려고 했어. 집안일도 내 관리도 모든 걸 통제하려고 했어. 나는 숨 쉴 틈이 없었어. 영숙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내가 당신을 잘 돌보려고 한 게 잘못이었다는 거야? 잘 돌보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것 같았어. 몇 시에 어디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뭘 먹는지. 모든 걸 알고 싶어 했잖아. 그건 당신을 사랑해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어. 태수의 말이 영숙의 가슴을 찔렀다. 집착이라고? 15년간 당신만 바라보고 산 게 집착이었다고? 그래서 더 힘들었어. 당신의 모든 관심이 나한테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나는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태수의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다. 그럼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랑이 점점 부담이 되었어. 당신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 항상 좋은 남편이어야 한다는 부담감. 미영이 끼어들었다. 그래서 저를 선택한 거예요? 제가 더 편해서? 태수가 미영을 바라봤다. 미영아, 당신은 나에게 자유를 줬어. 나 자신으로 살 수 있게 해줬어. 자유라고? 영숙이 쓴웃음을 지었다. 결혼 생활에서 자유가 그렇게 중요했어? 나에게는 중요했어. 숨 쉴 수 있는 공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들. 영숙은 일어서서 태수 앞에 섰다. 그럼 이제 뭘 하겠다는 거야? 계속 여기서 살 거야? 그럴 생각이야. 나는 3년간 당신 무덤 앞에서 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영숙이 가방에서 결혼 반지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이건 돌려줄게. 더 이상 의미 없는 것 같으니까. 영숙아, 15년간 나를 속인 거네. 나는 정말 바보였어. 당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숨막혀 했던 거구나.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영은 계속 울고 있었다. 알겠어. 당신 선택을 이해할게. 영숙이 가방을 들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니야. 무슨 뜻이야? 당신이 나한테 한 일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영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영숙아, 제발. 아니, 이건 다른 사람들도 알 권리가 있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영숙은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태수야, 당신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영숙은 떠났다. 남겨진 태수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모텔로 돌아온 영숙은 침대에 털썩 앉아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정리했다. 태수의 배신감과 상처받은 마음은 점점 분노로 바뀌어갔다. 15년간 함께한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숨막혔다고? 집착이었다고? 영숙은 혼잣말을 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겠네. 김재만이 어떤 사람인지. 영숙은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먼저 태수와 함께 찍었던 결혼 사진들을 스캔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집들이 사진, 생일 파티 사진들까지. 15년간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다음으로는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태수의 신분증 사본 등 법적 서류들을 정리했다. 태수가 법적으로는 아직 자신의 남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었다. 그리고 어제 찍은 태수의 현재 모습 사진들과 뉴스 캡처 화면도 준비했다. 김재만으로 살고 있는 모습과 이전 태수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였다. 이제 글을 써야겠어. 영숙은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죽었다고 알려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 영숙은 제목부터 충격적으로 작성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써내려갔다. 3년 전 제 남편 박태수 45는 바다에서 실종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3년간 그를 그리워하며 홀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TV 뉴스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강릉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김재만이라는 남자가 제 남편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그는 분명히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기억상실증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여자와 결혼해 딸까지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기억이 이미 1년 전에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새로운 가족과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구체적이고 감정적으로 써내려갔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이 글을 복수가 아닌 진실 알림을 위해 씁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다 쓴 후 영숙은 사진들을 첨부했다.
태수와의 결혼 사진과 현재 김제만으로 살고 있는 사진을 나란히 배치했다. 누가 봐도 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리고 지역 맘카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같은 내용을 게시했다. 강릉 지역 신문사와 방송국에도 제보 메일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친구들, 지인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연락을 해왔다. 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영수가 이게 정말이야? 친한 언니인 순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정말이야, 언니.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 세상에. 그럼 태수가 정말 살아있는 거야? 그것도 다른 여자와? 응. 그것도 기억 다 돌아온 상태에서 말이야. 오후에는 강릉 지역 신문 기자가 연락을 했다. 안녕하세요. 강릉일보 기자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에 대해 취재를 하고 싶은데요. 네, 좋아요.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영숙은 기자와 만나 자세한 인터뷰를 했다. 결혼 과정부터 태수의 실종, 그리고 최근 발견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다. 기자는 영숙이 준비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기사로 내보내도 될까요? 네, 그러려고 연락드린 거예요. 그날 저녁 영숙의 휴대폰으로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숙아,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을 했어? 왜? 진실을 알렸을 뿐인데. 지금 마을이 난리야.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그럼 됐네. 사람들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죠. 제발 그만해. 수진이까지 상처받고 있어. 수진이?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아이 상처는 당신이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영숙아, 제발. 아니야. 이미 시작된 일이야. 당신이 한 일의 결과를 받아들여. 영숙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릉일보에 큰 기사가 실렸다. 3년 전 사망한 남편 다른 여자와 재혼해 살아라는 제목과 함께 영숙의 이야기가 자세히 보도되었다. 기사는 빠르게 온라인으로 퍼져나갔고 다른 언론사들도 후속 보도를 시작했다. 영숙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갔다. 기사가 나간 후 태수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평소 조용했던 사천면 마을이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태수는 출근도 하지 못하고 집에 숨어 있어야 했다. 여보, 어떡해요? 수진이가 학교에서 놀림받고 왔어요.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다. 친구들이 수진이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대요. 결혼을 2번 했다고.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태수에게 매달렸다. 아빠, 정말이에요? 다른 아줌마와 결혼했었어요? 태수는 딸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10살 아이에게 이런 복잡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 오후에는 미영의 부모님이 급히 찾아왔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미영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신문에 난 기사 봤어.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다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이야? 우리 미영이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수진이는 어떡하고? 미영의 어머니가 딸을 껴안으며 울었다. 미영아, 어떡하니? 이런 남자와 살았다니. 엄마,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태수는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저녁에는 마을 이장이 찾아왔다. 재만 씨, 이거 어떻게 된 일이요? 마을이 지금 난리예요. 죄송합니다, 이장님. 농협에서도 연락 왔어요. 당분간 출근하지 말라고.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나 뭐라나. 태수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있었다. 직장, 이웃들의 신뢰, 평온했던 일상까지. 한편 영숙은 서울의 집에 돌아와 있었다. 연일 이어지는 인터뷰 요청과 관심에 지쳐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만족스러웠다. 태수가 자신에게 준 상처만큼 그도 상처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미영이 영숙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세요. 박태수 전 부인분이신가요? 네, 맞아요. 저는 미영이에요. 지금 태수와 함께 살고 있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다가 약속을 잡았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며칠 후 두 여자가 마주 앉았다. 미영은 하루 종일 운 듯 눈이 부어 있었다. 죄송해요.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서. 아니에요. 저도 할 말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밤마다 울고.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숙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아이는 죄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미영이 계속 말했다. 제발 더 이상 이 일을 키우지 말아주세요. 수진이가 너무 불쌍해요. 저도 그 아이가 불쌍해요. 하지만 이건 태수가 만든 일이에요. 알아요. 태수가 잘못했어요. 저한테도 거짓말했으니까. 하지만 수진이는 정말 무고해요. 영숙은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정말로 아이는 무고했다. 저도 태수에게 화가 나요. 미영이 말을 이었다. 5년간 함께 살면서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너무 배신감이 커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 못했어요. 태수는 계속 같이 살자고 하는데. 미영이 고개를 흔들었다. 정말로 모르겠어요.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큰 거짓말을 했다니. 영숙은 미영을 바라봤다.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받은 여자였다. 미영 씨, 솔직히 말해요. 태수와 계속 살 수 있겠어요? 글쎄요. 신뢰가 깨졌으니까 매번 의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수진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두 여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각자의 상처와 고민을 안고. 영숙 씨.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태수와 다시 살 생각 있으세요? 영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절대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럼 우리 둘 다 태수를 버리는 건가요?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상한 동질감을 느꼈다. 같은 남자에게 상처받은 두 여자였다. 그 시각 강릉에서는 태수가 혼자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다. 욕심부렸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한 달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미영은 수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태수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아빠, 왜 우리랑 같이 안 살아요? 수진이가 태수에게 물었다. 수진아, 아빠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래. 무슨 잘못이요? 나중에 커서 알게 될 거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수진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다. 태수는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수진아,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건 변하지 않아. 절대 잊지 마. 미영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정리했다. 5년간 함께 만들어온 추억들을 상자에 담으면서 그녀의 마음도 복잡했다.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미영아.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말하지 마세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정말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못해요. 당신이 저한테 거짓말한 걸 어떻게 잊어요? 매번 의심하면서 살 순 없어요. 태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의 선택의 결과였다. 미영과 수진이가 떠난 후 집은 썰렁해졌다. 태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봤다. 농협에서도 해고당했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다.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며칠 후 태수는 바닷가에 나가 앉아 있었다. 3년 전 자신이 실종되었던 바로 그 바다였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신의 선택들을 되돌아봤다.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혼잣말을 했다. 영숙과의 15년 결혼 생활이 정말 그렇게 나빴을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던 걸까? 미영과 수진이를 잃고 나서야 그들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휴대폰을 꺼내 영숙의 번호를 찾았다.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다. 한편 서울에서 영숙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고 미뤄두었던 취미 활동도 시작했다. 요리 수업을 듣고 여행 계획도 세웠다. 영수가 많이 밝아진 것 같아. 친구 순이가 말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상하게 홀가분해. 태수 일은 어떻게 된 거야? 끝났어. 이제 정말로 끝난 일이야. 영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래도 15년이었는데. 아쉽지 않아? 처음에는 아쉬웠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그 사람이 진짜 누군지 알게 되었거든.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15년간 혼자 사랑했던 것 같아. 상대방은 숨막혀 하면서 말이야.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나만의 삶을 살 거야. 누구에게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며칠 후 영숙은 태수에게서 마지막 문자를 받았다. 영숙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15년을 무시한 것도 새로운 가족을 선택한 것도 모두 잘못된 선택이었어. 이제야 깨달았어. 하지만 이미 모든 걸 잃었어. 미영이와 수진이도 너도 모두. 나는 정말 바보였어. 영숙은 문자를 읽고 잠시 생각했다가 답장을 보냈다. 태수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당신이 선택한 길이야.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을 거야. 잘 살아. 그리고 태수의 번호를 차단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내는 순간이었다. 영숙은 옷장에서 검은 상복들을 꺼내 정리했다. 3년간 입었던 상복들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대신 밝은색 옷들을 새로 샀다. 거울 앞에 서서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어봤다. 오랜만에 입는 밝은색이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지만 새로워 보였다. 안녕, 과거의 나. 영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 오후 영숙은 오랜만에 혼자 영화를 보러 갔다. 로맨틱 코미디였는데 극장에서 혼자 웃으며 영화를 보는 자신이 자유롭게 느껴졌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면서 영숙은 생각했다. 이렇게 혼자 영화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꽃집에 들러 작은 꽃다발을 샀다. 자신을 위한 선물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꽃을 화병에 꽂으며 영숙은 미소 지었다. 죽은 사람은 이제 나에게 필요 없어.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영숙은 여행 브로셔들을 펼쳐놓고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 부산, 경주. 가고 싶었던 곳들이 많았다.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나 조깅을 나갔다. 오랜만에 하는 운동이었다. 한강공원을 따라 천천히 뛰면서 상쾌한 공기를 마셨다.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영숙은 혼잣말을 했다. 자유로운 기분. 그 시각 강릉의 바닷가에서는 태수가 여전히 혼자 앉아 있었다. 파도가 그의 발끝까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갔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진짜 소중한 것들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아는 어리석음을. 하지만 이미 늦었다. 카메라는 한강공원을 달리는 영숙의 단단한 발걸음을 따라간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여자의 뒷모습이 멀어져 간다. 15년의 과거를 떨쳐버리고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그녀의 여정이 지금 시작되었다.